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디 할 차례냐면요. 저번 시간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까지 했고요. 80페이지 법인의 기간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기간 이렇게 돼요. 자, 법인의 기간.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기간은요. 자, 일단 밑에 한번 보세요. 대강 어떤 게 있냐면은 이사, 감사 뭐 이렇게 있죠. 사원총회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기간은 첫 번째 줄에 쭉 보세요.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법인의 기간의 종류가입니다. 종류. 자, 그러면 밑에 가면 필요적 기간이 나와 있죠. 찾았어요? 맨 밑에. 80페이지. 80페이지 맨 밑에 가면은, 필요적 기간인 이사, 사원총회, 임시기간인 감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사는 필수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임의기간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 감사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올 수 있다고요?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재단법인의 기간인데 일단 재단법인은요 이사 있죠? 감사가 있는데 사원총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사단법인은 뭐랬습니까? 사람이죠. 재단법인은 재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원총회라는 것은 사단법인만 있지 재단법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사원총회는 어디만 있습니까? 사단법인에만 있다는 거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밑에 갑니다. 이제 이사 갑니다. 이사. 이사는 뭐 된다고요? 두어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무슨 기간이다? 필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자,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가 이사는 뭡니까? 뭘 대표한다?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사의 행위는 누구 행위로 봅니까? 법인의 행위로 봅니다.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무슨 집행합니까? 사무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는 대외적으로 뭡니까? 법인을 대표하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요, 사무 집행합니다. 체크됐어요?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무슨 기간입니까? 상설 필요 기간이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해서는 뭐 규정이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되는데 그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상설 필요 기간이 뭐라고요? 이사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대외적으로는 누굴 대표합니까?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 집행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들어가기 전에 판소 노트 13페이지. 판소도 있죠? 네, 판소도. 자, 판소 노트 있죠? 13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걸 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앞에 갔다가 뒤에 왔다가 이게, 그래서 앞에 했던 걸 뒤에 또 보고, 복습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게.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판소노트에 13페이지 보니까, 이사 나와 있죠? 상설 필요기간 돼 있습니까? 네, 상설 필요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는 뭡니까? 자연인만 가능하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집행한다. 업무 집행이 뭐랬습니까? 아까 대내적이 업무 집행이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권 옆에다 갈려해서 뭐라고 적어놔야 됩니까? 대외적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갑시다. 책에 갑니다. 81페이지에 이사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1번 반갈로 1번 했습니다. 양갈로 1번에 반갈로 1번 했었죠. 2번 갑니다. 누구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인만 된다. 찾았어요? 이사는 누구만 된다고요? 자연인만 돼요. 자연인만.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찾았죠?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돼 있어요? 자연인만 된다고, 이사는. 판소도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이사회입니다. 자, 이사회에서는요, 포인트가 어디냐면 두 번째 조에 있습니다. 대표기관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사회는 뭐가 아니다?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의결하는 게 뭐예요? 이사회죠. 뭐 법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이사가 안 돼봐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아시겠죠? 그러면 의사결정한다. 이사들끼리 의사결정하는데 이건 필수기관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필수기관은 뭐라고요? 이사인데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근데 그게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사회는 필수기관이다. 나왔습니다. X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또 우리 판소 때 적어 놓읍시다. 상설 필요기관이 이사인데 이사회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적어 놓읍시다. 여기 이사는 상시 필요기관인데 옆에 갈래가 CF 딱 해가지고 CF가 비교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 뭐 해가지고 이사회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이사의 임면 넣었어. 임면이 뭐야? 임명하고 면직하고 자르고 이 말입니다. 자, 저거 정관의 필요적 기사항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필요적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였습니까? 목명사자이 사존 들어가면 뭐예요? 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요거 빠지면 사원의 지위 이런 거 빼지고 종립 빠지면 다섯가 목명사자이까지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됐나요? 네, 그 내용을 앞에 했습니다. 앞에 했죠? 자,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사에, 어디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사에 임면 나오죠, 이게. 이사 임면. 그래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임면이 뭐라 했습니까? 임명하고, 면직하고. 오케이? 그래서 밑에 선임이 나오잖아. 선임 나오고, 해임, 퇴임 나오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임입니다. 선임에서는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위임입니다.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포인트 나옵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됩니다. 성간 주의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성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넘어가고요. 해임과 퇴임 갑니다. 이사의 해임과 퇴임은 정관에 따라야 하지만 정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불충분할 때는 위임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해서는 뭐가 위임에 관한 내용이 중요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나와 있는데 2번은 차후사항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등기입니다. 자, 등기. 자, 등기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설립 등기를 할 때 등기사항 이사의 임면은 뭡니까? 정관의 무슨 사항입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에 보면은 이사의 뭡니까? 이사의 주소 성명 주소 나오죠? 네, 성명 주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사항이다? 등기사항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그래서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님을 주의해야 된다. 돼 있죠? 이거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주시면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한번 보시고요. 밑에 이사의 업무 집행입니다. 업무 집행. 자,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사무를 뭡니까?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 집행이 대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밑에 가면은 58조 나와 있어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뭡니까? 집행한다. 그래서 사무 집행합니다. 누가요? 이사가. 이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무슨 수를 합니까? 과반수. 줄 것이고 어떻게 결정한다고? 이사가 여러 명일 때는 무슨 수를 한다? 과반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1조.
이사의 주요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현관패 놓으셔야 되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임무의 혜택에 나와 있는데, 이사 그 의무를 혜택할 때는, 게을리할 때는입니다. 혜택가 뭐야? 게을리할 때는, 이사는 법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게을리할 때는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8, 61, 65조의 포인트 이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는 뭐 하고요? 사무를 집행하고, 그리고 또 법인의 재산을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 주임으로서 관리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연대에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뭡니까? 이사에 관한 내용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요, 법인의 업무 집행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재산 목록 작성하고, 사후명부 작성하고요, 사원총회 소집하고, 총회 의사록 작성하고, 이런 사람 좀, 이거 누가 한다고 좀 다? 이사인데, 이게 뭐예요? 사무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파산 신청하고, 파산할 적은 누가 합니까? 또 이사가 파산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청산할 수도 있죠? 청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사는 파산 시 청산할 때 청산이로 본다고 돼 있어. 법조문에 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법인의 등기 신청과 업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갑니다. 자, 2번 아까 이사가 수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끝에 줄 거세요. 과반수 일자입니다. 자, 그 이사와 법인과의 관계 아까 선량한 뭐라 했습니까? 그게 형 앞에다 줄 것이면 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뭐 했어야 되고, 책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 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들어봤죠? 그래서 법인이, 자, 우리가 판소도 한번 봅시다. 또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12페이지. 판소도 12페이지. 판소도 12페이지. 판소도 이제 가면 됩니다. 판소도 이제. 우리 판소도 있잖아, 이제. 맞죠? 네, 그걸 보면 돼요. 네, 두 분. 자, 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기관이 누구 있다 그랬어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뭡니까? 뭐 청산, 이런 사람 다 된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대표기관이죠. 이 사람이 뭐에 관해서,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 하면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법인이 책임져요. 그러면은, 법인이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누구인데, 대표기관이 구상권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했잖아. 기억나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이사의 대표권입니다. 59조 있습니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자, 형 앞에다 해놓고, 뭘 대표한다고요?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줄 것이고.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는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 의견에 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서 보시면 되고, 포인트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가 하는 내용이 준용된다. 그러면 법인의 이사도 뭡니까? 뭐로 봅니까? 대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가 하는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1번, 2번 내용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밑에 가서 대표권의 제한으로 합니다. 자, 이 대표권의 제한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등기 적어놔야 등기.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죽고세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41조 갑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관에 기재하면은 효력이 있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8년 8리도 위에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복인권의 제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포괄적 복인권 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밑에 나올 건데, 기업번에 별표 딱 해놓으시고요. 포괄적 복인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별표입니다. 몇 번 나왔어요, 이거. 네,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는 있어도 포괄적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 포인트입니다. 별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리는 임의대리를 하는데 임의대리는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뭐 그건 참고로 보시고. 1번 기업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포괄적 보기권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 특별대리인 나옵니다. 자, 특별대리인의 포인트는 이익의 상반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이익의 상반 행위를 했을 때. 64조 봅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 상반. 자, 현관표 딱 해놓으시고 어디 이익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에 청구해서 자, 이해관계가 검사에 청구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특별대리인 선임할 때는 뭐 때문에 선임한다고? 이익 상반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나중에 문제 풀면은 이익 상반 나왔는데 특별대리인이 아니고 임시이사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X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이익 상반 나오면 뭐라고요? 특별대리인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조금 이따 문제 풀면 나옵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 니은번 내용 전부 다 설명했고요. 그 밑에 임시이사로 갑니다. 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자, 이사가 없거나 결원, 이 뭐야?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또 누구입니까? 이해관계인가? 검사에 청구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결혼이 아니고,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니, 제가 발음이 이상하다고요? 자, 제가, 그래서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임시이사입니다. 이익 상반하면 뭐라고? 특별대리인. 그게 포인트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읽을 때, 특별대리인이 딱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이익 상반 찾아야 돼. 그런데 결혼이 생겼을 때 나오면은 X야. 아시겠죠? 결혼 나오면 뭐라고요? 임시이사. 임시이사. 자, 그래서 결원 나오면은 임시이사입니다. 아시겠죠? 이익 상반 나오면은 특별대리인.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나머지 밑에 내용, 이제 법조문 내용 설명해 놓은 거니까 1번, 2번, 3번 한번 묶어 놓으시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직무대행자 나옵니까? 60조에 2 갑니다. 1항 52조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명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법인의 통상 사무에 대해서 행위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근데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허가 얻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정한 범위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선의지삼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법인은. 그래서 누가 책임져요? 법인이 책임집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다 설명했고요. 밑에 방갈로 2번 보세요. 원칙.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에 속한 행위만 할 수 있는데 뭘 받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더 할 수 있다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보다 더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 법인은 선의지삼자에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 좀 읽어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직무대행자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입니다. 자, 사원총회는 어디만 나온다 그랬습니까? 사단 법인에만 나옵니다. 사단 법인. 자, 그래서 사원총회는 전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되어 있습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적으시고. 자, 반드시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기관이다? 필수기관이다. 영합하시고 필수기관. 그런데 재단법인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가면은 사원총회 종류는 통상의 총회 나와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매년 1회. 밑에 법조문이 있습니까? 매년 1회 통상의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사. 총회 누가 한다고? 이사가 소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집행 누가 한다 그랬어? 아까 이사가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맨 끝에 밑에 동그라미 1번은 1년에 매년 1회죠? 그리고 1회 이상. 그래서 1번에 매년 1회 이상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집하는 사람 누구라고? 이사다. 그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총회 넘어갑니다. 임시총회. 자, 70조 보면 임시총회. 사다법인의 이사 또 이사합니다. 이사. 자, 우리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무슨 총회도 임시총회도 누가 한다고? 이사가 한다고. 이사가. 아시겠죠? 그래서 소집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밑에 가면은 임시총회는 몇 분의 몇이냐면은 5분의 1입니다. 총사원의 5분의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단어가 5분의 1입니다. 누가 또 하는데? 이사가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사망. 전항에 청구할 수는 2주 내 이사가 총회 소집을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2주 내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는 누가 한다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조 내용 다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임시총회는 누가 하는데? 이사 또는 5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법조는 두 개 합쳐야 돼. 이사 또는 누구라고? 5분의 1. 아시겠죠?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개 더 하면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3명. 자, 3명으로 보는데 3명 하면 좀 그렇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사. 이사는 무슨 가요? 이사. 그 다음에 또 누구? 5분의 1. 그 다음에 감사.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소 노트에 임시총회 나와 있잖아요. 통상의 총회는 매년 1년 해놨죠? 임시총회 되어 있습니까? 밑에 가니까 누구 나와요? 이사, 감사, 5분의 1 결의. 다 돼 있네. 네?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뭐라고요? 임시기한이다.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내용 도는데, 자, 일단은 임시총회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소집 절차입니다. 소집 절차. 소집 절차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관계복귀하면 집합건물법 할 때도 똑같아요. 5분의 1 있으면 또 소집 통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집합건물법에 가면 관계복귀에도 집합건물법 나오는데, 그때도 소집할 때도 어떻게 해요? 5분의 1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나오실 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집 절차에서 일주일 전 찾았습니까? 네. 71조. 총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행합한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뭐야? 보내고입니다. 보내고. 그래서 밑에 바라고 밑에다가 발신주의 적으셔. 발신주의. 기간에,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몇 주일 전에 한다고?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자,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하고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발신주의. 그래서 발신주의 취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보냐면은, 자, 우리 판소노트에 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5페이지. 판소노트입니다. 이걸 판소노트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판소노트 이거예요.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에 보니까, 제사무체 성격 나오잖아요. 발신주의가. 우리 민법에는요, 발신주의 취하고는 딱 6가지밖에 없어요. 제사무체 성격. 뒤가 배우는데, 그래서 제사, 무, 체, 승, 격 나옵니까? 자, 그러면 요 제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요 사입니다. 이게 71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 내용 적어 놔야 돼요. 뭐라 적냐면은 판소노트에 71조 내용 한번 적어 놓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총회 소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몇 주일 전에 한다고? 일주일 전에 하는데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잖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고
그 다음에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때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사원충의 소집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이 밑에다 그러면 우리 35페이지 사원총회 소집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이렇게 돼요. 요 앞에 게 지금 발신주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뭡니까? 쟤는 뭘까요? 제한 능력자. 자,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맞아요. 자, 최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한 능력자가 어디서 쓰냐면은 그 앞에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할 때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본서의 46페이지. 자, 15조 있어요? 네. 15조 1항입니다.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 자, 줄 것이어야 되죠. 제한 능력자가 뭐 되고, 능력자가 된 후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할 것 여부를 확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 있다. 그 능력자가 된 사람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발송 나와있죠. 이 발이 뭐예요? 발신주입니다. 발송하지 않을 때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줄이면은, 제한 능력자, 측에게 상대방이 뭐 하면 됩니까? 채고를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확답을 보내잖아요. 이 확답이 뭡니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제한 능력자에게 상대방이 최고였을 때, 이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확답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확답을 줄 때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15조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갑니다. 86페이지로 갑니다. 86페이지. 다시 가서, 자, 판서 노트는 다시 또 가서 13페이지 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1조 봤죠? 71조를 줄이면 뭡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몇 주일 전에 한다고? 일주일 전에 한다. 그리고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72조 갑니다.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서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 결의할 수가 있다. 그러면 통지한 사항에만 결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집합건물법에 가면은 똑같아요.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2차 수업할 때 나옵니다, 그거. 알겠죠? 2차 수업할 때 나와요. 자,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또 뭡니까? 관념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 형 앞에다 해놓으시고, 관념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뭐라고? 각종 통지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그리고 통지 방법은 몇 주일 전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일주일 전에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3번, 반가로 3번.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했죠? 찾았어요? 자, 그리고 소집 절차를 위반했다가 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거는 무효입니다. 사원적 결의는 무효다. 그거 줄 것이고.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옆에 가서 권한과 결의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68조 나와 있습니까? 사단 범인의 사무를 정관 또는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단 범인의 사무는 자, 줄 것이어야 돼. 사단 범인 사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총회 결의로 한다. 외에는 빼쁘고 다시 정리할게요. 사단 범인의 사무는 어떻게 한다고? 총회 결의로 한다고. 그래서 최고의 의결 기구가 뭐예요? 사원총회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됩니다. 자, 밑에 73조 갑니다. 각 사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2항 가면은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사원도 할 수 있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집합건물법 가면 똑같이 나와요. 집합건물법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집합건물법을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1차가 돼야지 되죠. 자, 갑시다. 그 다음에 3항.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이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 보시고,
사원의 결의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밑에 갈게요. 사단 범위가 그 사원 간의 관계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자, 요게 뭐냐면요. 내가 직접적인 영향은 내가 이제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의결해보면 지 유리한 쪽으로 의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거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5조의 1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과반수,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의 뭡니까? 과반수랍니다. 결의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요? 아시겠죠? 뭐가 없을 때? 규정이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보시고요. 42조 봅니다. 42조. 사단법원의 정가는 총사원의, 자, 여기 현관편해야 돼요. 몇 분이면? 3분의 2에 동의했을 때는 이를 뭡니까? 하나의 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3분의 2 현관편이시고. 자, 그리고 정관 변경은 주무하지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관 변경할 때는 몇 분의 몇이 있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정관 변경은 몇 분이면 3분의 2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무관청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주무관청이 나오고 어떤 때는 뭡니까? 법원이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산, 청산 나오면 법원이야. 그럼 그 앞에는 뭐야? 주무관청. 딱 찍기 좋게 해줬죠? 딱 찍기 좋아요. 아시겠죠? 다시. 끝을 낼 때는 법원이 개입해요. 끝을 낼 때는. 여러분 이거 파산하고 이게 청산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청산하잖아요. 그럼 누가? 법원에서 정한 파산관전이 들어가가지고 합니다. 그 파산관전이 누구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변호사를 지정하거든요, 법원에서. 걔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청산하고 파산하고 다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지금 울산하고 마산하고 부산하고 지금 창원하고 이 지역에 지금 파산하고 회생하고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은. 난리입니다, 지금. 네? 난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파산하거나 청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디서 한다고요? 법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 회생, 파산 이런 거 광고 나오고 인터넷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전부 어디다고요? 법원에 합니다, 법원에.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뭡니까? 일정 금액을 납부해가지고 이제 분할 납부를 하면은 뭡니까? 나머지 빚은 탕감시켜 주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다가 안 되면요, 바로 신청해 봅니다, 그거. 알겠죠? 그리고 3년 뒤에 오면 이제, 물론 뭡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 청산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산하고 파산하고 이렇게 할 때에 법인이 계속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딸리는 뭐가 많아요. 식구들이 많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법원에서 개입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이냐 법원이냐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고? 파산, 청산은 법원, 앞에는 그냥 주무관청 하면 거의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자, 해산할 때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관 변경할 때는 3분의 2인데 끝냈다 해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빡세야 되겠죠? 맞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해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4분의 3이에요. 알겠어요? 더 어렵게 한다고. 함부로 해산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면 돼, 그냥. 뭐만 알면 됩니까? 정관 변경만 3분의 2만 알면은 해산 나오면 돼요. 1씩 더하면 돼. 4분의 3.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외우려고 하니까, 객관 외우려니까 힘들지. 예? 헷갈려요. 근데 한 번만 딱 이해하면 절대 안 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관 변경은 좀 뭡니까? 쉽게 해줍니다. 3분의 2. 맞죠? 자, 그런데 해산은요. 끝내야 되잖아. 끝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단계씩 더 올려야 돼. 여기 1 올리고, 1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2에서 3 올리고, 4 되죠? 그래서 몇 분이다? 4분의 3.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기억이 안 나면 정관 변경만 알면 3분의 2니까 해산할 때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4분의 3. 됐어요? 그럼 그런 게 시험에 내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지.
아시겠죠? 지문은 막 내뿜니다, 그게. 그래서 아셔야 돼. 우리가 이제 임시총회 소집할 때는 몇 분이 몇이었습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또 복습도 해볼까요? 자,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다 그랬어? 3명. 2사 무조건 2사. 5분의 1 감사.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사원총회 소집하는 건 누가 합니까? 사원총회 소집. 이사. 아시겠죠? 사무집행은 누가 한다고? 이사가 한다. 아시겠죠? 자, 끝났어. 자, 우리 다 했어요. 이 내용이 밑에 쭉 다 돼 있습니다. 자, 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밋밋하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체크가 좀 하고 갑시다. 다시 복습. 87페이지. 사원총회 권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사원총회 권한은 뭐랬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하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돼 있죠? 그래서 정관도 이사가 기타 임원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처리를 한다고? 사원총회 결의해야 합니다. 자, 밑에 정관비는 몇 분의 몇 정관비? 3분의 2. 됐어요? 해산할 때는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정관 변경하는데 허가가 있으면 됩니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 허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일단 밑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총회 결의할 때는 평등한데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대리인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맨 끝에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과반수의 출석과 추수사원의 과반수입니다. 결의는 과반수다. 넘기시고 자, 다시 한번 줄게요.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추석사원의 뭐라고요? 과반수.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특별 정족수 별표 해놓으시고 크게 해놓고 우린 다 외웠다 이거는. 정관 변경 몇 분이면 3분의 1. 회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4분의 3.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원권입니다. 여기서 사원권은요, 밑에 양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집은 양도 상속할 수가 없다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가면 종류가 공익권이 있고 자익권, 자신이 이익 보는 게 자익권입니다. 그런 게 있다. 참고사항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임의규정입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 네.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돼 있잖아. 맞아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양도 상속이 허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뭐에? 정관에 있을 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양도 상속이 안 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라는 거? 임의 규정이 말이다. 요 판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기간인 뭐갑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자, 감사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그게 행관편이야. 그래서 무슨 기간이다? 임의기간입니다. 필수기간이 아니고 임의기간이에요. 자, 67조 감사의 직무에 관합니다. 자, 직무는 자, 1호 보세요. 법인의 재산을,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알고 있죠, 이거?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 그래서 이사하고 감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자주 술 마시잖아. 친분을 위해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는가 모르겠네. 자, 밑에 갑시다. 자,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감사한다고? 감시한다고? 이사. 그리고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죠? 자, 그러면 3호 갑니다. 3호 갑니다. 1호가 그 내용이고 2호가 그 내용이고 3호 갑니다. 재산사항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 불비. 자, 줄 것이야 돼.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을 때는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까 감사가 뭐 한다고? 임시총회 소집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맞죠? 그래서 4호 나오잖아요. 전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총회 소집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총회다? 임시총회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한다는 거야. 누가요? 감사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바로 의 갑니다. 의 감사는 둘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기간이다? 임의기간이다.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죠. 밑에 적읍시다. 왜 적냐면은
이게 헷갈리거든. 자, 이사의 성명 또는 주소는 무슨 사항입니까? 등기사항인데, 여기 감사로 바뀌면은 X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됐어요? 주의하셔야 되고. 이건 냅니다. 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사와 달리 감사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될 수 있다. 자, 물어볼게요. 이사는 자연인만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O. 이사는 누가 된다고? 자연인만 됩니다. 근데 감사는 법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되겠죠? 헷갈리니까 됩니다. 자, 밑에 가서. 감사의 직무인데 감독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사의 사무집행을 뭐합니까?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2번 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누구와 마찬가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 주임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아까 1호, 2호, 3호, 4호까지 했죠? 그 내용입니다. 아시죠? 자, 넘기시고 정관 변경 갑니다. 정관 변경. 자, 정관 변경은 뭡니까? 법인에 뭐를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비영리성,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이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어디 줄 거야 됩니까? 목적과 조직을 변경하는 걸 정관 변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사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관 변경이 허용이 된다. 근데 몇 분의 몇이더라? 3분의 2. 됐어요? 네, 3분의 결의가 있으면 정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재단법인은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타율적입니까? 재산을 기부한 사람 있잖아요. 장학금 쓰라고 기부한 사람 있잖아.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 정관 변경이 원칙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 사람의 목적이나 의지는 뭡니까? 말씀드리면 훼손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 예외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소노트 이제 13페이지 내용을 이제 보셔서 갑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은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청의 결의 있어야 되잖아. 몇 분의 몇? 3분의 2. 그 주무한치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개를 좀 더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책에 한번 보세요. 90페이지에 1번, 2번, 3번 딱 그대로 되어 있죠? 책의 핵심적인 내용 다 해놨잖아. 판소노트에. 맞죠? 자, 사원청의 결의는 총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2 형합에 딱 해놓고. 됐죠? 자,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 3번 볼게요. 예를 들면 위에 2번을 보고 3번 봐야 됩니다. 정관 변경은 사원청의 정권사항이죠. 네. 됐어요? 그거 죽으세요. 사원총회,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정권사항이다. 이 말은 뭐야? 3분의 결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만들어놔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누가 해야 된다고?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사회에 위임하겠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효력 발생 요건이고 무슨 요건입니까? 대항 요건입니다. 허가가. 그 다음에 정관 변경의 한계입니다. 한계. 자, 한계인데 본질을 해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영리가 영리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성을 해야 하거나 사단법인의 본질을 반하게 하는 정관 변경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에 그 90페이지에 1번하고 2번 한번 볼게요. 1번. 정관에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그거 줄 끊으셔야 돼요. 어디냐면 90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예.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어디 형합해놨습니까? 전 사원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목조도 통상이 몇 분이 몇이 있으면 3분의 2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 동일성을 해야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영리성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동그라미 3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은, 4단 법인의 정관 변경을 봤어요. 이제 뭘 건다고?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 갑니다. 45조. 1항입니다. 재단 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게 형광펜해야 돼. 재단 법인은 원칙은 정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재산을 출연한 사람의 목적 의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관에 이러한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고 딱 돼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디 형광펜했습니까? 정관에 정할 때 변경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적당할 때는 전환 규정에도 불문하고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있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주소, 사무소 소재지 이건 바꿀 수 있죠. 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은 뭐 볼 필요 없고 46조 볼게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죽으시고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에 허가받아서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 뭐가 달성이 안 됐을 때입니까? 저 조건이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 판소 노트에 보시면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돼 있습니까? 13페이지 돼 있어요? 원칙은 뭐라고요? 불허입니다. 불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연자의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출연자의 의사에 의해서 확립되는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있다 그랬죠? 예? 자, 1번이 이제 적어놔야 돼, 이게. 예외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에가. 자, 적읍시다, 타이틀에. 정관의 그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책에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네, 그거 적어놓으라고요.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할 때는 변경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 설립자가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밑에 가서, 자, 뭐와 뭐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주소, 사무소 소재지, 명칭 이런 거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 아까 했죠? 우리 법 좀 읽어봤잖아.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됐을 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예외 또 적어놓읍시다. 가면 예외.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자, 이렇게 해놓고 원칙 돼 있죠? 원칙이 된다, 안 된다? 변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가 나왔습니까? 정관의 뭐 됐을 때, 규정되어 있을 때 말이죠? 맞나요? 정관의 변경 방법에 대해서 정해져 있을 때, 여기입니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이죠. 있을 때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랬습니까?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뭐랬습니까? 주소나 사무소, 명칭이나 사무소, 자, 사무소, 소재지. 요거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목적 달성할 수가 없을 때 적어놓읍시다. 목적 달성이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요럴 때 예외적으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밑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외까지 받고 방갈로 3번 갑니다, 이제. 기본재산 처분 나와있죠?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될 때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기시면 돼요. 자, 이제 법인의 소멸인데, 소멸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볼게요. 예? 자, 우리 뒤에 가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 어디를 보냐면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6번 문제 정답은 5번인데 곧 할 겁니다. 곧 할 거예요. 답은 이제 볼 건데 5번 보세요. 파산 이해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회 결의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뭐가 된다고? 청산. 이건 상식 알고 있어야 돼. 이사는 뭐가 된다고? 청산이 된다. 이건 답이 5번이에요. 5번인데 1번 한번 보세요. 1번. 자, 우리가 이사가 이러실 때는 다른 규칙 없으면 이사의 가만수 대표권 행사는 각자가 한다 그랬잖아. 대표권 행사는 각자가 범인을 대표한다고. 누가? 이사가. 그럼 가만수가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각자가 해야지. 아시죠? 1번 틀렸고 2번 한번 봅시다. 2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표권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인트야. 우리 아까 했잖아.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가 X야. 등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우리 아까 했잖아. 포괄적 대리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대표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나오면 무조건 X. 그 다음에 4번은요. 이익 상반 줄 거였죠. 이익 상반하면 밑에 뭐가 나와야 돼? 특별 대리 나와야 되지. 임시서 나온다니까. 이게 한두 번 나와서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 단어가 뭐냐면은 이익 상반 딱 나오면 무슨 단어 써야 돼? 밑에 임시서 나오면 안 되고 특별 대리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결론 나오면은 임시사 나와야 되고. 무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키를 단어 딱 갖고 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답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7번 문제 있죠. 7번, 8번, 9번 이런 것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은 저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문제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제가 풀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